안녕하세요. 기술교사 TT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의 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중에 상수도만 우선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목차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시설 계획, 두 번째 상수도의 구성, 세 번째는 상수도의 수질 검사 항목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상수도의 기본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상수도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상수도의 수질 검사 항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기본 계획과 구성까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계획입니다. 상수도 기본 계획 보시면 상수도 기본 계획 수립 절차 크게 4가지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계획 목표 설정. 먼저 상수도 계획을 먼저 목표 설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 조사입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기초 항목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 사항들을 결정입니다. 기본 사항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정비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단계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제 그 상수도 시설의 증설이나 확장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를 보수하고 개량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기본 계획 수립 절차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계획 급수 인구입니다. 우선 상수도의 기본 계획 중에 계획 기간이 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이제 15년에서 20년 사이라고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계획 급수 인구는 중요한데요. 계획 급수 인구는 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인구를 말합니다. 보통 급수 보급률은 90에서 95% 정도인데요. 계획 급수 인구는 급수 구역 내 총 인구의 급수 보급률을 곱하는 값으로 구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급수 보급률은 급수 인구를 총 인구로 나눈 값에 곱하기 100을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 급수 인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급수량의 종류입니다. 급수량의 종류 크게 6가지 나와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정용수 보겠습니다. 가정용수는 가정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사용하는 물을 의미하는데요. 1인당 표준 사용량은 80에서 100리터 정도 되고, 수세식 화장실은 1인당 30에서 50리터가 더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 보시면 영업용수입니다. 영업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물을 말하며 1인당 1일 사용량은 약 15에서 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업용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을 말하며 공장의 종류, 규모에 따라 사용량이 다릅니다. 네 번째로 공공용수입니다. 관공서나 학교, 병원, 이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이나 소화용수 등에 사용되는 물을 말하며 1인당 1일 사용량은 약 20에서 3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용수입니다. 소화용수 말 그대로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물을 의미하는데요. 소화용수량은 도시의 성격, 소방시설, 인구 밀도, 내화성 건축물의 비율, 기상 조건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일 텐데 불명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배수관이나 급수관의 접합 부분이 시공 불량이거나 불완전한 유지와 관리, 관내 수압 상승으로 인한 누수, 그 밖에 공공시설의 누수로 발생하는 물을 의미하는데요. 총 급수량의 10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배수관이나 급수관이 누수가 되면, 오래되거나 노후가 되면 거기도 이제 새는 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게 새어나가는 물이 총 급수량의 10에서 30%나 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많죠? 그럼 불명수량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 목적에 따라 급수량의 종류 분류한 거 6가지 살펴보았는데요. 6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급수량 산정 공식을 보실 텐데요. 크게 3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공식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1인 1일 평균 급수량 보겠습니다. 1인 1일 평균 급수량 말 그대로 연간 급수 총량에다가 총 인구수 그리고 365일로 나누면 한 사람당 하루에 얼마만큼의 물을 쓰는지 평균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간 급수 총량의 총 인구수 그리고 365일을 나눈 값으로 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1인 1일 최대 급수량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급수 총량에다가 총 인구수 그리고 365일로 나누면 한 사람당 하루에 최대 얼마만큼의 급수를 받는지, 물을 공급을 받는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인 1일 최대 급수량은 연간 최대 급수 총량의 총 인구수를 총 인구수와 365일을 나눈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최대 급수량인데요. 시간 최대 급수량은 하루 최대 급수량의 24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구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1.3, 1.5, 2.0을 곱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대도시 및 공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1.3,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1.5, 농촌이나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2.0을 곱해서 구합니다. 시간 최대 급수량이 중요한 이유는 그 1시간당 최대 얼마만큼의 물을 공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배수 간의 직경이나 그리고 급수, 탱크 용량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 최대 급수량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1인 1일 평균 급수량, 1인 1일 최대 급수량, 시간 최대 급수량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상수도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상수도가 뭔지 아시나요? 화면 보시면 자세한 설명 나와 있는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수도란 인간 생활과 공공생산 활동에 필요한 물을 정수하여 필요한 수질과 풍부한 수량을 적절한 수압으로 각 가정용수, 소화용수, 공업용수 등의 물을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천이나 이제 댐, 강, 바다 이렇게 물이 있죠. 그런 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용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깨끗하게 정수해서 공급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검정글씨로 크게 표시되어 있는 키워드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수도의 정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상수도의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의 역할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수도 시설은 공중위생과 도시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고대 국가들 보시면 다 상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고, 근데 도시 국가들 보면 다 상수도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중위생의 향상입니다. 양질의 음용수, 우리가 먹는 물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물에 의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의 집단 발생을 방지하고 물을 풍부하게 사용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청결하게 되어 다른 질병의 예방에도 기여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상수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물이 오염되어 있거나 세균이 있거나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많이 겪었고, 또한 그 세균으로 인해서 전염병에도 많이 걸렸어요. 그런 식으로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으면 그런 전염병이나 공중위생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현대 도시국가들에서는 상수도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들,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의 질병들 잘 막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고층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때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가 그 역할을 담당해서 도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공중위생의 향상과 도시 발전에 필요한 물의 원활한 공급, 그 가지 상수도의 역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다음으로 상수도의 구성 보겠습니다. 지금 수원부터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까지 총 7가지 단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명칭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용어가 생소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일단 가볍게 보겠습니다. 먼저 수원이란 자연 상태의 물로서 지표와 지하수를 의미합니다. 그냥 자연 상태의 물,
우리가 정수하거나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냥 자연 상태의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물을 수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취수를 보겠습니다. 취수는 하천이나 저수지, 우물 등의 자연 상태의 물, 그 물 수원으로부터 적당히 수량을 집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자연 상태의 물을 가져오는 것을 취수라고 하고, 이제 그 물들은 취수장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취수장에 이제 보내진 물들을 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장까지 운반하는 과정을 이제 도수라고 합니다. 네, 정수는 원수를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침전, 여과, 살균,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원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정수하는 것, 그렇게 처리한 물을 정수라고 합니다. 그 물을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이제 정수장에 있던 물은 배수지로 이동을 하는데, 물을 정수장에서 배수지로 운반하는 과정을 송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정화 처리된 물, 깨끗한 물이 배수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배수지에 있는 물을 배수관까지 운반하는 것을 이제 배수라고 합니다. 이제 물은 배수관에 와 있어요. 이 배수관에 있는 물은 이제 정화 처리된 깨끗한 물은 이제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운반이 되는데, 그 과정을 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원부터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까지 이 전체적인 과정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수도의 구성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이 어떤 공간을 거쳐서 오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수원지입니다. 수원지는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일종의 물 창고인데요. 이제 전국에 있는 댐은 우리나라에 내린 비의 10% 정도인 126억 톤을 담아서 식수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을 얻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수원지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의 물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수원지입니다. 이 물들을 이제 취수장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취수장에서 하는 역할은 수질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물속에 나쁜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들어온 물에는 이제 여러가지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염소를 투입해서 1차로 살균과 소독을 합니다. 이 취수장에서 하는 역할은 염소를 투입해서 1차로 살균과 소독을 하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취수장에서 1차로 살균을 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으로 보냅니다. 이 물들은 이제 정수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정수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수는 이제 원수를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수시설은 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장에서 침전, 여과, 살균 등의 정수법으로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정수장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기 위해서 침전, 여과, 살균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정화하는 시설이에요. 정수장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정화된 물은 정수장에서 이제 배수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배수지는 정화 처리된 물을 급수구역까지 분배하여 공급하는 시설로, 배수시설은 배수지, 배수관 등과 같이 배수에 필요한 시설이며, 다시 물은 급수시설을 통해서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네, 배수지에서는 정화 처리된 물을 받아서 이제 급수 시설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제 배수지에서 급수 시설로 보내진 물은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데, 각 급수 지역의 급수장에서는 급수관, 계량기 등의 시설을 통해서 가정이나 공장 등의 수돗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5가지 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수원지의 자연 상태의 물을 취수장으로 가져와서 1차 살균 소독을 거친 후에 정수장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이제 정수 처리를 합니다. 침전, 여과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정수 처리를 하고, 그 정수 처리된, 정화 처리된 물은 배수지로 보내집니다. 이제 배수지로 보내진 물은 이제 급수관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가정이나 공장 등의 수돗물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 공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상수도의 큰 과정을 보았어요.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수원지로부터 어떻게 우리 가정까지 공급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 시설들, 물을 공급해주는 시설들을 여러분 상수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상수도라고 하고 지금까지 상수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수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상수도에 이어서 하수도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